오늘 사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윤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뭐 박수로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022 경기창업법 스타트업 고민상담소는요, 경기도의 창업 생태계 구성원들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선배 창업자를 한 자리에 모시고 서로 고민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주제는 스타트업에 보는 ESG 바람입니다. ESG는 아시는 것처럼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governance 이런 세 가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ESG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요. 그리고 소셜 벤처로서의 경영과 투자 등의 인사이트, 통찰력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업의 ESG 활동과 성과에 대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지속가능연구소의 김민석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찾고 임팩트 투자를 통해 창업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소풍 파트너스의 최경희 파트너님 소개해드립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의 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일상을 만들고 계시는 주식회사 동구밭 노순호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SG를 실천하는 것은 메모다.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함이다. 생존 전략이다. 시대의 사명이다. 기회다. 필수다. 책임이다. 사실 ESG가 오늘 당장의 영향보다는 향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 퓨처다. 네. 휴대전화 같다. 휴대전화다. 요건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ESG를 실천하는 휴대전화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화돼서 네. 이제 집 전화가 없이 다 전화기를 쓰는 것처럼 ESG도 또 필요한 사람들이나 필요한 단체들에서만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 발전해 가지 않을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ESG 개념부터 명확히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ESG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ESG 정보가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는 중소기업들도 ESG 경영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망 관련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자들이 ESG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 2020년에는 2018년도부터 블랙락이라는 전세 가장 큰 회사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고 2020년도에 들어서는 아예 ESG를 못하는 기업은 우리가 투자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주주의사 행동, 주주 행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SG 이슈를 통합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ESG 이슈를 통합하라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키워드입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ESG만 가지고 투자를 할까요? 우리 최경희 우리 파트너님 오셨는데요. 투자자가 돈을 못 벌어요. 재무적 성과가 전혀 없는다고 ESG 잘한다고 투자 열심히 할까요? 물론 임팩트 투자를 노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임팩트 투자를 하더라도 재무적 성과가 없거나 적자가 나는 곳들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투자의 기준으로 지원하는 거의 기준으로 재무적 성과를 주로 봤는데 이제는 재무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ESG 이슈도 통합해서 함께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ESG의 핵심 원칙입니다. ESG 기업,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ESG 기업은, ESG를 하는 기업은 수익을 다른 기업보다는 쉽게 올릴 수 있다. 그냥 어떤 기업도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기업을 운영하시는 네. 입장이라면 그게 ESG건 ESG가 아니건 수익이 난다라는 것 자체부터니까 그 과정이 절대 쉬운 게 없다. ESG라는 타이틀이긴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소풍이라는 투자사 그리고 임팩트 투자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트업도 ESG 필수라고 해서 이제 가이드라인 도입이 전 펀드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시행이 나오긴 했지만 저희도 내부에서 제가 엄청 반발했어요. 초기 스타트업 5명한테 뭐 정말 ESG 다 하면 이 회사가 망해도 이거 지키다 망해도 되느냐까지 제가 챌린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저도 내부에 챌린지를 해서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이면 투자사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극적이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체크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영역의 기준들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풍의 포트폴리오는 ESG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이 되긴 했는데요. 저쪽에 인바이러먼털 영역에 올해 많은 투자를 할 것 같고요. 환경 섹터를 하다 보니까 기후 환경 영역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원도랑 또 펀드를 만들어서 강원도 쪽에는 원주에 신평원이 있고 또 강원도라는 그 영역의 특성상 로컬 그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조금 다른 영역의 포트폴리오들을 좀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이겁니다. ESG 기업으로 성장을 고민하고 있다. X를 드셨습니다. ESG 기업으로 성장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는 입장인가요? 선생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게 원래 좀 더 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일단은 회사를 살려야 ESG 할 거 아니냐. 약간 이런 항변이신 것 같아요. 예. 생존 앞에 뭐 어떠한 그거보다 더 큰 장벽과 뭐 장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살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ESG라는 것도 하나의 뭔가 경영의 방식 또는 하나의 뭔가 기업에서 필요한 에센스 중에 하나라면 네. 그것이 최우선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또 동구반시라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스스로 자평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과 일반 영리 기업 또는 일반 스타트업과 소셜 벤처 스타트업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셜 벤처나 이런 사회적 기업을 특히나 또 좀 더 포괄적으로 ESG 기업을 정말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더더욱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가 가장 그 대표자의 덕목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비누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는 화장품을 여러 화장품 브랜드사에 납품하는 제조사이자 또 동구반시라는 브랜드로 좀 도소매로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저희가 비누를 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예를 들어 샴푸를 비유를 들자면 실제 우리가 쓰는 액상 샴푸는 70~80% 정도가 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 샴푸의 기능을 하는 건 20% 정도의 유효 성분인데 저희가 만드는 샴푸 반은 비누가 아니라 그 20%의 유효 성분을 4배, 5배로 농축시키고 물을 최소화해서 고형화시켜 놓은 제품입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일한 사용감과 고객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의 라인업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 저희의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은 언제든지 시대가 변화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만든 네. 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참고해 보시고요. KESG? 가이드라인. KESG 가이드라인. 네. 사진으로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네. 그거랑 우리 한국 ESG 기준원이 만든 ESG 모범 규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아니라 모범 규준. 법규할 때 규준. 네. 요거만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아. 거의 웬만한 우리 ESG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다든지 채용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큰 틀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업의 미션이나 아니면 ESG적인 틀을 가져가되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는 그게 서비스나 제품이나 상품에 있어서는 고객 가치가 최우선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하고 싶은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응원 한마디를 적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누구나 아는 브랜드가 되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이되 미래를 보는 시야를 갖자. 나에게는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2022 경기 창업법은 스타트업 고민 상담소와 함께 하신 이 2시간의 시간을 모두 끝났습니다. 세 분의 강의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최대선 아나운서 김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